안녕. 자, 우리 오늘은 공통수학 2의 3단원 원의 방정식, 흔히 말해서 이제 원방이라고 부르는 그 단원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방이라는 파트가 굉장히 좀 양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문제를 풀 때나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고 마스터하기가 좀 쉽지 않은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그러면 그럴수록 개념 공부에 더 충실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모른 채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체감 난이도는 더욱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원방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수업을 들을 때 모든 걸 다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1시간 반 동안 사전학습으로 열심히 예습 잘 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특히 오늘 같은 수업은 되게 길고 많고 막 좀 부담스럽잖아요. 1시간 반 동안 사람이 풀로 집중한다는 게 사실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의 어떤 하나의 좀 뭐랄까 중요한 가치와 의미 중에 하나가 완급 조절이 가능해진다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쭉 공부해봤으니까 어느 소단원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개략적으로 예상이 되잖아. 한번 짚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았어 라고 한다면 살짝 경계를 좀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내가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갔어 그러면 이제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잖아. 이 완급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듣는 이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좀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런 미션을 드렸던 게 이제 이 수업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었었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시간들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지금처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듣고 계신 분들도 먼저 공부하고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원방 나가보도록 할까요?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앞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간단하게나마 좀 복습을 하고 나가는 게 좋긴 하지만 원방 나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좀 쪼들릴 것 같아가지고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서 일반형과 표준형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부했었던 내용 다 기억하시죠? 그런 내용들은 이제 그대로 이 원방에서도 같이 이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살짝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그 두 내용에 대해서만. 자, 일단 일반형이라는 게 뭐였고 표준형이라는 게 뭐였죠? 일반형은 대체적으로 나오는 표준형은 이런 건 좀 풀기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형은 별 보잘것없는 녀석이고 표준형은 보잘것 있는 녀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형으로 써져 있는 식을 보고서는 그다지 많은 정보와 어떤 의미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표준형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식은 우리가 그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좀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일반형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뭐 이런 형태로라면 뭐 아예 뭐 진짜 정보가 다 가려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존재하죠. 그렇지만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된다면은 기울기는 a이고 p, q를 지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형과 표준형은 그런 의미가 좀 나뉘었었는데 이 원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형과 표준형이 존재해요. 일반형과 표준형이 존재하는데 일단 표준형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한번 복습하고 볼게요. 자, 표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원의 정의를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 처음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원이라는 게 뭐야? 그냥 동그란 거 뭐 이런 거 말고 원의 정의. 원의 중점을 잡고 거기로부터 일정한 비례를 올렸을 때 나오는 중대. 약간 좀 뭐 의미 자체는 얼추 맞긴 하지만 정확하게 수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원을 설명하는데 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둘레라는 것 그 자체가 뭘 뜻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그 선을 말하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둘레라는 용어로 사용하면 조금 곤란하긴 해요. 네, 어쨌든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원의 정의 뭐였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원 그리려고 하면서 뭔가 도구를 사용하기도 했잖아. 그 도구가 결국 이 원의 정의를 이용한 도구이기도 해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 네, 맞습니다. 잘했어요. 이 원이라는 것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것. 그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컴퍼스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었죠. 점을 框 찍고 그것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 연필 해서 이제 빙그르르 돌렸었던 거예요. 그 컴퍼스가 원의 정의를 사용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하나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네, 뭐 살짝 조정하면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걸 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그 같은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네,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의 정의를 가지고 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점의 좌표를 그냥 0,0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그 점 어떤 거 하나를 x, y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x, y랑 0,0까지 떨어진 거리는 언제나 뭐로 일정합니까? r로 일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거리를 구하는 식을 루트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 그게 결국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나 뭐였으면 좋겠다? r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냥 원의 정의를 그대로 그냥 식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뭐 루트도 있고 막 이러면 좀 보기가 흉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게 바로 x, 이거 그냥 x라고 할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뭔가 훨씬 더 깔끔해졌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가 0,0이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이게 a, b라고 한다면 어디가 어떻게 바뀌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a, 여기가 b로 바뀌면 되겠죠? x, y부터 a, b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r로 일정하다. 그러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것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뭐를 사용했다? 원의 정의를 사용했다. 그 원의 정의를 그대로 식으로 옮겨놓은 게 그냥 원의 방정식일 뿐이다. 별거 아니죠, 처음은? 뭐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해 두시고요. 다 되셨으면 밑에 있는 이그젬플 잠깐 보고 갑시다. 우리는 이 원방을 좀 겸손하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2,-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그럼 이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2,-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합니다. 그럼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합친 게 반지름의 제곱 9가 되겠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좀 느리더라도 이런 것들 직접 풀어보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했었던 말이, 우리가 책을 보면서 끄덕끄덕하는 공부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느 경로로든 충분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업을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심지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해설을 보면서 이해를 한다든지 이미 보고 이해하는 공부들은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그젬플 같은 것들도 얘 혼자 사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잖아. 그래서 보면서 이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국한돼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공부는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거, 내가 직접 해보는 거, 말해보고 표현하고 설명하고 도전해보고 그러다 실패하고 그걸 또 다시 복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들을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이그젬플도 일단 답 나오기 직전에 멈추고 한번 풀어봐. 머릿속으로 한 번이라도 상상을 해봐. 그리고 맞춰봐. 그럼 생각보다 다 맞추지는 못할 거야. 뭐 쉬운 문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나가신다면은 여러분들 뭐 실수 방지에도 좀 효과가 좋고, 어쨌든 이걸 아웃풋을 좀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뭐 2번이나 3번 같은 것들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자,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한번 쭉 전개를 해볼게요. 요 친구 전개를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뭐 r제곱도 이쪽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라고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x제곱 y제곱 a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 그 다음에 뭐 a제곱 b제곱 r제곱 이 친구들은 그냥 숫자일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꼴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라지 ax 사실 ax라고 쓰고 싶지만 여기 이미 얘가 선수청이라서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라지 c는 0의 꼴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1차항 1차항 상수항은 0 결국 이거 정리하면 이런 형태인 거잖아. 뭐 이때 막 라지 A가 어쩌고 라지 B가 어쩌고 라지 C가 어쩌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가 이 모양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모양도 우리가 원방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요. 그냥 다 전개해가지고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되게 가치 없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얘는 딱 보자마자 아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얼마구나라는 걸 바로 단박에 알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보고선 뭐지? 원방이긴 한가? 뭐 어쨌든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형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그냥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 상수항은 0 그리고 a랑 b랑 c의 어떤 적절한 그들 사이의 상관관계와 조건이 만족된다면 그때 그 친구는 원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r제곱이라는 그 i의 값이 뭐 어떠하다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 저 밑에 형용대 쳐져 있는 부분 보시면은 저 밑에 형용대 쳐져 있는 부분보다 3줄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뭐 4c는 뭐 0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오늘따라 뭐기 전이지? 이건 중요한 말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적절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원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이 친구를 다시 내가 이 표준형처럼 적절하게 묶어가지고 전개를 해봤는데 이쪽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야, 뭘 제곱하고 뭘 제곱한 것을 두 개 더했더니 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안 되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아이는 무조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아주 조금이라도 일단 0보다는 커야 돼. 0이 되어서도 안 돼. 0이 되면 뭐가 될까? 그냥 점이 돼요, 점. 그냥 점이 됩니다. 그래서 원이 되려면 이 r제곱에 해당하는 이 우변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 우변 부분이 0보다 크게 나와야 돼.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걸 만족시키기 위한 그 조건이 이 조건이. 근데 그걸 너무 의식하고 있으실 필요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 A랑 B랑 C가 적절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어떤 조건?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오른쪽이 0보다 크게 나오게끔만 한다면 그럼 걔는 원이 될 수 있다. 까지만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표준형이라는 것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은 r의 제곱 뭐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돼요. 네, 말씀하세요. 75mm 만들어서 하세요. 수업하고 있을 때 그런 거 만들어서 해도 돼요. 자,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모르는 거 없으시죠? 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형에 비해서 일반형은 너무 무가치해 보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너네들은 이 일반형을 보자마자 뭘 하고 싶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걸? 뭐 하고 싶어 죽겠어요?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어 죽겠죠. 우리가 이 과정을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형으로 만든다. 표준화. 그래서 원방은 압도적으로 표준형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형을 그대로 냅둔 상태로 이야기를 펼치진 않습니다. 딱 한 케이스만 제외하고.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그걸 언급할 때 제외하고는 과장 조금 섞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형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셔야 할 것이다. 라는 거. 알겠죠?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그젠플을 좀 보도록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0은 0 이라는 것을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를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이고 y제곱 마이너스 2y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지.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다 오른쪽으로 이양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해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만들 수는 있는지. 그리고 문제 풀 때는 연필로. 왜 그러지? 자, 다 되셨으면 우리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세 번째.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어서 우리가 개념에서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지울게요, 그냥. 다 이제 알죠? 자, 좌표축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X축과 Y축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X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 대강 이렇게 생겼겠죠? X축에 접하게끔. 자, 이 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그냥 뭐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얘의 특징이 뭐야? Y가 0일 때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X축에 접해요. 아, 뭐 X축에 접하죠. 그거는 전제니까. 그냥 Y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Y가 여기 뭐 한두 개입니까? 정확하게 Y 짚어줘요. 값이 0일 뭐해? 대상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키가 크다. 뭔 키? 이런 걸 말해줘야지. 공기청정기 키를 말하는 거야? 네 키를 말하는 거야? 내 키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어떤 농구선수의 키를 말하는 거야? 모르잖아. 대상이 없잖아. 대상을 말씀해 주셔야죠. 뭐? 원 위에 점중 Y 값이 중심의 좌표. 너 말하고 싶은 거 이거 아니에요? 뭐 원위의 점이 뭐야? 중심의 좌표의 y 값이 뭐다? 반지름. 반지름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그런데 반대로도 접할 수도 있죠.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중심의 좌표 중 y 좌표가 마이너스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x축에 접한다라고 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중심이라는 것이 결국 x축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겠구나. 중심이라는 것이 x축으로부터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겠구나. 그래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겠구나. 항상 되세요? 네,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히 그냥 이 x축으로부터 위쪽으로 알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중심이 있거나 아래쪽으로 알만큼 떨어진 곳에 중심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중심의 y좌표는 절대값이 r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중심의 y좌표가 r이구나 마이너스 r이구나. 당연한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y축에 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느낌? X좌표의 절대값이 그렇죠. 이게 y축과 떨어진 거리라는 건 곧 이 원이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x 좌표를 뜻하는 거겠구나. 이 원이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x 좌표를 말하는 거겠구나. 즉 x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역시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다. 자, 그럼 x축과 y축에 모두 접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뭘까요? X 값과 Y가 절대값이 네,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무슨 얘기? 이렇게 접하면은 중심좌표가 몇 콤마 몇이겠어요? r, r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요? 마이너스 r, r이겠죠.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R, 네, 이렇게 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r, 마이너스. 그런 느낌으로 당연한 거야, 그쵸?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축과 접한다라고 했었을 땐 우리가 당연히 중심의 좌표가 어떤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상황에 맞게 중심의 좌표 중 x좌표 혹은 y좌표 혹은 둘 다가 반지름이다 혹은 마이너스 반지름이다 라는 것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한번 쓱 그림 보시면서 잠깐만 읽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쓱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때? 당연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그젠플을 보고 1번, 2번, 3번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얘랑 호흡 맞추면서 풀어보세요. 106페이지에 있는 이그젠플 1번, 2번, 3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답을 보고 끄덕끄덕 하지 말고 직접 풀고 답을 바로 맞춰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3번 같은 문제에서 엎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풀을 수 있는 것들은 풀고 풀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읽고 끄덕끄덕. 어쨌든 이그젠플은 혼자 붙이고 장구치고 하니까요. 그걸 나름대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3번 같은 문제는 애초에 워낙 쉬운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건덕지는 없었겠지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2, 마이너스 2는 어느 사분면에 있는 점이지? 제4. 4사분면에 그렇죠? 제4사분면에 있는 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가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 반지름이 아니라 무엇, 무엇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반지름, 마이너스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면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문제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를 지나는 1,2라는 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데 그때 그 원이 x축, y축 모두에 접한다. 1,2를 지나는 원이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 라고 할 때 그 원방을 구해봐 라는 문제를 낸다면 뭐 이 정도는 쉽게 풀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한번 먼저 풀어보실래요? 지금 한번 풀어봐봐. 1,2를 지나고 x축, y축 모두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 그럼 이제 여기서 아주 강력한 조건은 x축, y축 모두에 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원방이 기본적으로 그 생김새가 어떻게 세팅되겠습니까? x 식이 어떻게 세팅되겠어요? x 마이너스 r의 제곱 계속 부르세요.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x랑 y의 1과 2를 땅 집어넣으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짠 하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풀 수 있으십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진짜 본론은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 풀어주세요. 직접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 이따가 할당량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 마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래 값이 두 개가 나왔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네가 아까 전에 세웠던 그 틀에 맞춰서 R을 대입해서 방정식을 뽑아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방정식이 몇 개가 나옵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아래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물론 그 중에 R 하나가 뭐 음수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럼 뭔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긴 하겠지만 그림을 상상해 봐도 일단 두 개의 그림이 존재한다는 건 장형하기 때문에 R의 값은 두 개로 나오기는 할 겁니다. 원방도 역시 두 개로 나올 것이고요. 다 풀어보셨어요? 네, 방정식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불러봅시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불러보세요. 자, 너가 불러봐. 다시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5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 제곱 125 또 x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 제곱은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까지는 여러분이 전원 다 풀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x축, y축에 모두 접한다. 이렇게 문제 낸다면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진짜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x축, y축 모두에 접한다.
문제 푸실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내가 저 문제 첫 번째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뭡니까? 대입한 식부터 먼저 썼나요? 아니죠. 네. 원래 원본 식부터 먼저 쓰고 거기에 맞게 대입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 크게 되는지. 다행히 쉬고 계시면 빨리 하는 것에 의미가 없지 않겠어. 검토도 하시고 다른 것들도 풀어보시고 필요한 시간 같이 겠어야지.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이그젠플 3번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그 얘기가 이제 바로 요 부분에서 등장을 하게 됐는데, 물론 저 3번 문제는 그냥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겠지 생각하고 넘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예의주시하셨다면 아마 이걸 풀 때 이렇게 식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쯤은 하실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면 안 되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반지름이 R,R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이겠어요? 1사분면에 있는 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거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지? 2사분면에 있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1,2 하니까 이 정도쯤 찍혀있겠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게 여기 있겠어요? 여기 있겠어요? 여기 있겠어요? 여기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2사분면에 있겠죠.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당연하게 여기에 원이 존재하겠다라는 것 정도쯤은 판단이 가능해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기본 세팅.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써져 있었죠. 이 위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셨어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R의 제곱 해가지고 문제를 푸셨던 분, 그리고 아까 애초에 이 식도 안 쓰셨던 분 전부 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제대로 써놓고 대입하셔서 R값 구한 다음에 마저 마무리해 주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조심하십시오. 이거 나라면 이 예시 어딘가에 적어놓고 나중에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냐, 그래서 몇 사분면에 있을 원이냐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에 맞게 이 식을 올바르게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거 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만 조심할 게 아니라 X축에만 접할 때도 Y축에만 접할 때도 똑같죠. X축에 접한다라고 하니까 Y좌표가 R이야 라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X-A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만 쓰는 사람들도 넘치고 넘칩니다. 이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었을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캐치를 해야 되는데 두 개의 답을 써야 될 걸 하나의 답만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답이 틀린다든지 하는 상황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니까 참고 잘 하시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폴로니우스 1이라고 불리우는 밑에 바이블 플러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일단은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 이따가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소단원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랑 좀 비슷한 멘트 저번 단원에서 배웠던 게 뭐가 있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똑같잖아 그냥. 그래서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했을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내용은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단원에서 원방을 공부할 때 사용되는 그 아이디어를 미리 예습해보는 것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사실 두 직선을 알려주고 그것의 교점을 지나면 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 직선의 방정식 수업할 때도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은 아무런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도 그냥 중2 수준으로 1참수를 다룰 수만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니 두 직선이 나와 있는데 그 교점 좌표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죠. 그 교점 나왔지. 그 다음 또 여기 지나는 한 점 하나 주잖아 조건으로. 그럼 두 점을 지나는 1참수식 못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럼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죠. 중학교 2학년 수업 들으러 가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미 너네가 여기서 새로운 걸 배우지 않아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 그치만 우리가 와 무슨 뭐 식을 막 이상한 걸 막 써가면서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 괄호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괄호 닫고는 0 해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이유는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미리 예습해보는 차원에서 조금 더 코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그때 썼던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 얘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점은 우리가 p, q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썼었던 방법이 뭐예요? 저 별이 의미하는 방정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m 괄호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괄호 닫고 플러스 n 괄호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왜 점점 올라가는 거 같지?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이었죠. 자 이때 내가 양변을 m으로 나눠줘가지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플러스 k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냐면 무슨 방법을 썼죠? 직접 증명을 했나 우리가? EQ를 지나. 네,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했죠. 일단 첫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가, 즉 P, Q를 대입했을 때 참이되는가. 길게는 안 쓸게요. 자, 다음 2번, 직선의 방정식인가, 즉 두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인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하는 것으로써 그것이 내가 원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봤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P, Q를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가를 보자고. 대입해봐. AP 더하기 BQ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A 프라임 P 더하기 B 프라임 Q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되게 해괴망측한 식이 나오기는 했는데 우리는 이 P, Q라는 것이 얘를 참으로 만족시키면서도 얘를 참으로 만족시킨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 식의 값을 구하는 건 매우 쉬웠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AP 더하기 BQ 더하기 C는 0이었고 AP 더하기 BQ 더하기 C는 0. 일단 얘가 0이라는 거 확실하고 A 프라임 P 더하기 B 프라임 Q 더하기 C 프라임도 0. 아하. 요 친구도 0이라는 거 확실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이다. 어때? 1번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었죠. 난 두 번째 직방인가? X랑 Y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이 모두 성립했기 때문에 저 녀석이 간택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요 2번 그 원의 방정식에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아이디어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먼저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을 그려볼 건데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좀 작게 그릴까요? 이런 느낌으로. 오늘 원 잘 그려지는데. 자, 두 원의 교점을 자 그럼 요 점이랑 요 점이겠죠. 지나는 지금 여기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무슨 도형을 말하는 걸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2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뭐 예를 들어서 이 원일 수도 있고 이 원일 수도 있지만 더 커다랗게 이런 원일 수도 있죠. 이렇게.
또는 작게는 이런 원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말이야. 그런 아이들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지금도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그것과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 건데, 일단 이 원의 방정식부터 좀 써보도록 할게요. 물론 표준형이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보통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직선의 방정식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형을 씁니다. 그냥 ax 플러스 by 이렇게 쓸게요. c는 0. 그게 요 원의 방정식. 자, 그 다음 요 원의 방정식은 왜 이거부터 올렸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거, 얘는 이거입니다. 구분되세요? 네. 우리 아까 직선의 방정식에서 썼던 거랑 똑같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m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왜 자꾸 올라가는 거 없지? 여기다 쓰면. 자, 다시 m 괄호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dy 플러스 c 더하기 n x제곱 더하기 a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여기 더럽게 길어요.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양변을 m으로 나눠주게 된다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자, 솔직히 좀 너무 성의 없이 썼다. 자, 다시 조금 그래도 깨끗하게. 자,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식이 뭐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교점을 우리가 하나를 P, Q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 하나를 R, 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 Q와 R, S라는 것을 대입했을 때 참이면 되잖아, 그치? 그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민찬이는 그거 다 끝내서 오면 돼. 네. 자, P, Q랑 R, S를 저 위에다 대입해 보자. 그럼 뭐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AP 더하기 BQ 더하기 어쩌저쩌저쩌 해가지고 쫙 식이 만들어지고, 역시 굉장히 해괴망측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린 P, Q랑 R, S가 뭐 그냥 뭐 별거 아닌 애가 아니잖아요. 두 원의 교점이잖아. 그럼 두 원의 방정식을 모두 다 참으로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 Q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AP 더하기 BQ 더하기 C가 0이고,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A 프라임 P 더하기 B 프라임 Q 더하기 C 프라임도 0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걸 아는 상태로 이걸 다시 한번 보자고.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AP 더하기 BQ 더하기 C, 뭐였어 이거? 뭐였어? 0이었죠? 플러스 K 곱하기 P제곱 더하기 Q제곱 더하기 A 프라임 P 더하기 B 프라임 Q 더하기 C 프라임, 자 뭐였어? 0이었죠? 오케이.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이다. 일단 요 놈은 됐어. 휴. 그럼 당연히 R, S도 똑같지 않겠냐? R, S도 여기에 대입해도 참이고 여기에 대입해도 참인 거니까 요 친구도 0으로 만들어주고 요 친구도 0으로 만들어주니까 당연히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휴, 요것도 참입니다. 1번은 걱정 없어요. 안심. 오케이. 일단 저 두 점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 즉 두 점을 지나는 방정식이긴 하다. 저놈이 두 점을 지나는 방정식이긴 하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k 값에 따라서 그게 어느 도형이 되는지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고 잘 들으세요. k라는 녀석이 만약에 잠깐만, 일반적인 값들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가정해봐.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X제곱 Y제곱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지지, 그치? 자, x제곱이 y제곱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그때 이 식은 어떤 모습일지를 떠올려보세요. 무슨 모습이야? 직선의 방정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오, 자, k가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x제곱과 y제곱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두 문자로 이루어진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즉 다시 말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아,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두 점을 이렇게 여러분은 잘 그리세요? 잘 그리세요. 자, 두 점을 이렇게 이어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왜 마이너스 1이야? 왜 마이너스 1이야? 하필? x제곱 y제곱이 k가 마이너스 1일 때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원이 아닐 테니까. 아니 제곱항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그게 어째서 원입니까? 직선이어야죠. 미지수가 두 개로 이루어진 1차식일 테니까. 이해됐어요? 일어나세요.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자, 그러면 x제곱도 y제곱도 모두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걔네가 만약에 개수가 서로 달랐다면 원방이 되지 못했을 거야. 원방의 일반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보세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k가 그냥 어떤 값으로 살아있으면 3으로 살아있든 4로 살아있든 5로 살아있든 마이너스 3으로 살아있든 어쨌든 k가 그냥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으로 존재를 한다면 x제곱과 y제곱이 모두 살아있으면서도 개수가 똑같아. 그럼 내가 그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게 된다면 그럼 결국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식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라고 써지지 않겠어요? 자, 다시 k가 만약에 3이야. 그럼 x제곱의 개수가 얼마가 돼? 4가 되고 y제곱의 개수는 4가 되겠지. 그럼 양변을 4로 똑같이 나눠봐. 그럼 뭐가 되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일 것이다? 원의 방정식일 것이다. 물론 아닐 경우들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라는 게 무조건 다 원이 된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1창의 개수랑 상수항이랑 뭔가 끼워 맞춰진다면 그럼 그 친구는 원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어쨌든 중요한 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그리고 어떤 합당한 값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a 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그 개수들이라든지 상수들이 그럼 이 친구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다. 근데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원방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직방이야. 왜? 사라졌으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원방이야. 왜? 안 사라졌으니까.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때는 원방이다. 그래서 P,Q랑 R,S를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인지를 먼저 검증하고 그 다음 저 K의 값이 어떤 값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도형이 되는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지가 각기 달라져서 그 두 개를 다음과 같이 구분을 지었던 겁니다. 다 이해되셨어요? 네. M이랑 N은 근데 계속 어디서 나와? 그냥 나온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서 거기까지 따지고 들지 말자고 했죠. 그때 직선의 방정식 했었을 때 내가 얘기했었던 게 그거였잖아. 이게 왜 나오는지는 궁금해하지 마라. 그냥 써놓고 검증해라. 검증하고 통과하면 그냥 이용해라 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배우는 어떤 최종 할 수 있는 그냥 최대치? 그래서 그게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마십시오.
단지 저게 내가 원하는 놈인지 아닌지만 가려내면 됩니다. 간접 증명 방식이에요, 사실 이거는. 네, 마시고 하자. 다녀오세요. 자,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여기에서?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개념 체크의 1번, 2번, 3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개념 체크의 1번, 2번, 3번 총 6문제죠. 네. 어, 1번, 2번, 3번. 네, 다요. 개념 체크의 1, 2, 3번 전부 다 풀어주세요. 음. 그리고 토요일에 월요일에 너무 바빠서 그 75문자리를 두 장으로 놓고 지금 알겠어. 아, 그럼 가시면 돼요. 뒤로 가세요. 강의 찍고 있어. 뒤로 가. 너 이미 얼굴 나왔다. 그냥 가, 그냥 가. 여기 뒷걸음질 치라고 했었거든. 75에서 색깔 줬는데 어? 안 만들었는데 한 번만 봐줄 수 있어요? 75문자 조금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에서 한 거에서 그거 올렸다가 다시 보고 딱 만들었어요. 다음번에 더 잘하세요. 저 근데 바이블 그거 저는 지금 그거 바이블 받아야 되는 어차피 이따가 수업 하잖아. 그때 드리면 되잖아. 저는 오늘 우리 오늘이 1, 2학년 아닌가? 네 근데 저는 아, 네. 오케이, 알겠어. 그냥 이거 계속 M, N 저거 C 그리면서 해야 돼.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쓰라 했잖아. 아 그러니까 응. 저거 계속 쓰면서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아니 직선의 방정식 그냥 바로 마이너스 빡 뜨버리면 돼. 그러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알려줬으면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너 만약에 학교에서 전교 1등 찍으면 내가 그런 것 정도쯤 생략 가능하게 해줄게. 내가 왜 자꾸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쓰면 틀릴까봐? 안 쓰면 틀릴까봐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 쓰는 걸 연습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죠. 뭐 일문학 문제들 정도쯤을 풀 때는 쓰는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연습 안 하고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그때 가서 연습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되겠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하기 직전까지 연습을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연습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쓰라고 하는 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잠시만. 자, 다들 잘 풀어보셨습니까? 자, 윤진이. 여긴 안 나오니까 없잖아. 응? 응, 알겠어. 자, 같이 봅시다. 어려웠었던 문제 혹시 있나요? 네. 일단은 우리가 1번부터 먼저 좀 살펴볼 건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일단 식 뭐부터 써야 돼요? 이거부터 써야 되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7 플러스 k 괄호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더하기 10은 0. 자, 그렇게 한 다음에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그럼 그때 뭐 x제곱 y제곱은 다 사라지고, 뭐 6x 플러스 8y 그 다음에 17 마이너스 17은 0.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 역시 암산은 어려워. 나이 먹으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아까 이런 질문이 하나 왔었죠. 이거 직선의 방정식 할 때 계속 써야 됩니까? 라는. k가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 되니까 결국엔 내가 여기에서 그냥 이 식에서 저 식 빼가지고 답만 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 그런데 내가 그때 바로 단칼에 이거 안 된다고 해버렸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자, 찬이가 가지고 와. 일단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당사자는 잘 들어야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여기서 이제 왜 그런 것들을 다 쓰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계속 그냥 k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하다 보면
아 그냥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빼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빼면 된다. 빼면. 그러다가 어떤 잘못된 인식이 박혀버리냐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것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이 있었잖아. 이 식에서 이 식을 뺐죠. 빼서 지금 뭐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을 써서 요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자 이거 2차 함수죠? 이거 1차 함수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그냥 이 1차 함수야. 그러면 뭐지? 왜 2차 식에서 이거 1차 함수 그 식 빼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지?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2차 함수식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mx 더하기 n에서 얘에서 얘를 뺀 것은 0, 즉 얘랑 얘랑 같다라는 식을 썼을 때는 교점의 좌표만 나왔는데 왜 이때랑 저때는 서로 막 다른 거지? 라면서까지 혼란이 가중됩니다. 너네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마저도 그 습관과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얘네까지 혼란스러워져. 여기서 그냥 얘에서 얘를 뺀 것은 0이라고 쓰는 것으로 보여지는 건 순전히 우연한 결과입니다. 진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가지고 만든 그 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 것은 필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우연에 의한 결과예요.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진 거죠. 특히나 지금 이 부분 때문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도 접목시키고서 여기는 왜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기하, 이 그래프에서 논하는 이 모든 대수적인 이야기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망가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여기서 이거 그냥 빼가지고 하면은 그 두 도형 그 교점 이은 직선 나오잖아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마시길. 보통은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뺀 게 0이다. 즉 얘는 얘다 라는 식을 세우게 되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교점의 좌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거는 y는 y는으로 정리가 되었었던 이 상황에만 국한되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양함수의 표현법과 음함수의 표현법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3학년 때 배우는 무조건 심화 파트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뭐 기하나 이런 표현에서는 얘에서 얘를 뺀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냥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우연에 의한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잖아.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그냥 여기서 이거를 뭐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그냥 빼가지고 만든 식이다라고 생각하고만 넘어가기에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금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쓰세요. 공부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126페이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랑 직선이랑 위치 관계를 따져본다면 어떤 위치 관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과 직선 어떤 위치 관계들이 있을까요? 네,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두 점에서 만난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접하는 스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예 안 만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이 세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지을 것인가 라는 그 차원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 일단 첫 번째, 뭐 이것도 역시 일반형이든 표준형이든 뭘 쓰든 상관은 없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형으로 보통 교과서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y는 mx 플러스 n. 자, 우리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고 교점의 좌표를 이야기했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얘랑 얘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곧 교점의 좌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죠. 맞죠? 자, 다시 얘랑 얘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좌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네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mx 플러스 n을 대입하여 식을 정리를 할 겁니다. 꼭 이렇게 안 하고 표준형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보통은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들이 더 대부분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일반형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니까 어디에 뭐 대입을 하든 어쨌든 y 자리에다가 mx 플러스 n을 대입을 해서 만들어지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내줬을 때, 그때 그 x의 값이 두 개가 나온다면, 두 개의 실근이 나온다면 요 1번 케이스, 중근이 나온다면 이 2번 케이스,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3번 케이스에 해당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예시를 좀 한번 들어서 보자면은, 이 이그젠플 한번 볼까요? (127페이지) 했으니까 이제 그거 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것과 y는 x 플러스 k. 자,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인지를 토대로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잖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야? 한 쌍의 해로만 존재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제 y 자리에다 x 플러스 k를 대입을 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라는 것의 제곱은 2라는 식을 써놓고 이 2차 방정식이 뭘 가졌으면 좋겠다?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여기는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럼 이때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k의 값을 구해주시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밑에는 예제가 없네. 뭐 다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단순히 대입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식은 두 개냐 한 개냐 없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이제 결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가장 원시적이지만 뭐 점의 좌표까지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교점의 좌표를 구했었을 때도 가장 첫 번째로 언급했었던 그런 방식이었었으니까. 오케이? 왜요? 그냥 갔다 오지.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도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난 상황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떠면 되겠어요? 작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날 것이고요.
그다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면 지금처럼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이게 곧 우리가 저번 단원에서 배웠었던 뭘 말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풀었었던 그 예시를 다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합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였나? 2 그리고 y는 x 플러스 k. 자,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중심은 몇 콤마 몇이에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0이죠. 이거 보고 삼아서 왜 중심의 좌표를 얘기를 못해? 중심 좌표 몇 콤마 몇이야? 0,0이죠. 0,0에서부터 어떤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y는 x 플러스 k.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주세요. 나 지금 마음 급해가지고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남은 부분까지 다 하는데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대답 빨리빨리 해주세요. 알겠죠? 0,0부터 어떤 직선까지의 거리? 네,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따라서 이제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반지름 길이 얼마입니까? 반지름 길이 얼마예요? 루트 2보다 어떠한지를 가지고 이 위치 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거리 d, 자 d 한 번씩 불러보자. 루트 하고서 x의 개수, y의 개수 각각 제곱해서 더해 주셔야 되겠죠? 얼마?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0을 그대로 대입해서 만들어진 시계값 k의 절대값이 루트 2가 되어서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은 루트 2보다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루트 2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지금은 루트 2가 되어야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절대값 k는 2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아까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마치 우리 이차함수와 1차함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했었을 때랑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함수와 1차함수 사이의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방식이 진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었어요. 근데 이 방식에 장점과 단점이 있었죠. 장점은 뭐였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하십시오.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무조건 말하세요. 말 안 하는 사람들보다 독특하다는 거니까. 2차함수와 1차함수 사이의 위치관계를 이야기할 때 했었던 첫 번째 방식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직접 구해가지고 교점의 좌표를 찾아서 혹은 교점의 개수를 구해서 위치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판별식으로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것. 판별식으로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내가 정확한 좌표를 구하는 것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상황에 맞는 방법들을 첫 번째나 두 번째를 선택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첫 번째 방법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직접 점의 좌표를 구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쉬운 아이디어였었던 첫 번째 방법이 있었고요. 얘의 장점과 단점은 아까 거와 동일합니다. 장점은 내 점의 좌표를 내가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방법,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의 길이보다 크냐 작냐를 따짐으로써 그것이 원과 어떤 위치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이것의 장점은 내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 있고요. 단점은 내 좌표를 찾는 상황에서는 부적합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교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중에선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것이 보편적으로 더 권장되고 첫 번째 방식은 진짜 특수한 상황 일부에서만 적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의 길이. 여러분 이거 원에서 현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현. 이걸 우리가 현이라고 하죠. 자, 이 현의 길이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 원을 하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여기서 조건이 예시를 가지고 보는 게 제일 베스트일 거예요. 자, 예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저 개념 체크에 바로 있네요. 개념 체크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체크 3번. 자, 원이 나와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점 A랑 B가 있고 문자로만 놓으면 오히려 이게 체감 난이도가 더 상승하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 직접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선의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겠다. 구하여라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보고 하면 또 까먹었네. 는 9. 그 다음에 3x 4y 플러스 5는 0. 자, 이 두 개의 관계를, 이 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A, B 사이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 중심의 좌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몇 콤마 몇입니까? 0,0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구할 수 있냐 없냐 캔과 캔트만 따지라는 거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왜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조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이 거리를 왜 못 구한다고 생각하시나? 괜찮아. 너가 판단한 그 근거만 이야기하시면 돼.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구하실 거예요? 점과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캔이에요, 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B까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A까지 이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데? 네, 이건 반지름으로서. 자, 그래서 내가 이 길이를 알고 있고요. 여기서 이 길이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피타고라스 정리만 이용해 주시면 되잖아. 구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뭐. 자, 그런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수선을 내렸지만 그게 중선이기도 하겠죠. 그럼 내가 한쪽의 길이를 알고 있다는 건 다른 쪽의 길이도 알고 있다는 얘기, 즉 그것의 2배, 이 전체 선분의 길이도 알고 있다, 알 수 있다라는 얘기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의 길이까지도 원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140페이지.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는 진행한다면 대략 30분 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미뤄가지고 같이 함께 다루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집에서 좀 공부를 해가지고 오시면 좋겠고 근데 도형의 이동도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쩌면 다음 수업은 좀 일찍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30분 정도 좀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저 4단원도 한번 쭉 집에서 읽어보면서 예습을 집에서 좀 해보실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 늦지 마시고 수업 일찍 시작하는데 늦으시면 좀 곤란하니까. 오케이? 네, 이 부분은 오늘 안 쓸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쓰시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또 질문. 응? 그 전까지는 네, 그 전까지. 그 소담은 3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방금 이야기했었던 현의 길이 구하는 것까지만.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